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사무실에서 뵙기 힘든데 영상 촬영하니까 보게 돼서 반갑고. 그래서 너무 뭐 바빠서 저희가 영상을 못 찍다가 한 2년 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네네. 뭐 열심히 찍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스토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래에 가장 핫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이럴 경우 이제 처벌하는 법이 2021년 아마 한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없어가지고 처벌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주거 침입, 폭행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처벌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돼가지고 범죄로 점점 크게 발전한단 말이에요. 발전하기 전에 싹을 자르지 못하고 경찰로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연락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매한 경우를 다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두고 온다던가 기타 이런 방식의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다양한 예를 다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의자 측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피해자 측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의자 예전에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 구차하게 연락하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야. 피의자 입장에서는 요새 트렌드가 스토킹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엄해졌다. 단순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가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처벌을 할 수 있다를 넘어서서 경찰이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긴급 조치를 해놔야 법원에서 나중에 잠정 조치라고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명령을 발하게 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사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제 벌금 받게 생겼는데 이거 전과자가 되나요? 전과자가 맞습니다. 게다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이제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 아니면 공무원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잠정 조치가 들어가요. 법원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발하는데 그 뒤에 연락한 거는 스토킹 처벌법 중에서도 잠정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그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인데 법무부에서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토킹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긴급 조치를 해요. 긴급 조치의 내용이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긴급 조치가 있고 난 뒤에 검찰이나 수사관의 법원에 잠정 조치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 잠정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연락을 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락의 내용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연락을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분명한 제한을 줬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내용이라든가 뭐해?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이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스토커들을 넘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윗집하고 아랫집 사이에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랫집에서는 윗집한테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윗집에서는 아니 우리 그냥 우리 사는데 왜 그러냐 연락하지 말아라. 밑에 집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자꾸 연락을 하게 되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단 말이에요. 돈 갚아라. 나 돈 못 갚겠다. 연락하지 말아라. 돈 갚아라.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스토킹 처벌법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연락을 여러 차례 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스토킹 처벌법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있이 이제 연락을 자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무죄 받기까지 1, 2년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했어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판례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지는 좀 더 앞으로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